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73세인 노래하는 할머니입니다. 아마라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70세가 넘으면 살아온 만큼 다 살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냥 자식을 보며 살고 손주들의 재롱도 웃으면서 결혼을 한다. 지금 제 나이와 같은 나이에 죽을 때까지 참으로 힘들게 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자식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겠지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서 108번 김도도 하고 유명한 철학관을 찾아가서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에 돈을 흘리고 수천만 원을 쏟은 적도 있었습니다. 다 허상이고 소용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자식을 키우는 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부모처럼 좋은 일들이 나타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아들이나 딸을 낳고 살아간다는 게 저의 소망이었지만 내 자식의 운명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걸 알았어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식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찢겨진다. 나 또한 참 담백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진정한 어려움을 경험했다. 칠순잔치는커녕 다양한 나쁜 일로 인해 10년을 더 나이 들었다. 내 억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겠다. 나는 19살 때 부유한 집며느리로 시집을 갔다. 당시 시부모님이 주는 풍년 속에서 돈 걱정 없이 살았다. 남편은 장수였고 아들 하나만 안기면 나는 영원히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남아들을 너무 바랐기에 임신 후 많이 걱정했다. 아들인가 딸인가에 대한 소식에 집안은 들썩였다. 다들 아들을 원했지만 결과는 딸이 나왔다. 신랄한 비판과 기대 속에서 딸을 키워가며 다음 세대의 기대와 저항을 겪었다.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아들을 낳았어요. 제 아들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서 너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영철이 좀 봐봐, 언니. 영철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아들이 깡패가 아닌데 허구한 날 애들과 싸웠다며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함부로 다가가지 않아요. 영철이는 순해서 다 같이 놀아줬더니 일을 벌인 것 같아요. 정말 영철이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했어요. 성질이 나면 주먹을 내민 거예요. 저는 정말 매일 우리 아들 때문에 사과를 해야 했어요. 내 정신이니 너는 항상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왜 친구를 때릴까? 자식이 놀릴 때 대화로 해결하면 돼. 왜 계속 치는지. 서면 괜찮지 않아. 역시 내 아들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해. 절대로 호근찌진 않았어. 남편과 아들의 사이가 참 좋았어요. 남자끼리의 이해와 더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행복했어요. 별표 감동적인 아버지의 이야기 별표 함께 했고 아버지만 있으면 세상 두려울 게 없다며 내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정구 아버지가 밤이 늦도록 집에 들어오질 않아 저는 우산을 쓰고 시장까지 나가봤습니다. 전구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집에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정구한테 막 이야기하고는 참인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전구 아버지 아까 자전거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군용 트럭이랑 사고가 났대. 지금 병원으로 갔다고 하니 얼른 가봐. 얼른 너도 내전 너무 놀라. 우산도 쓰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에 시어머니와 전구가 통곡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가요? 왜 그러세요? 유미야 누나, 이제 어떻게 사니? 세상을 떴다. 아유, 내 아들이, 금쪽 같은 내 아들이. 하루 아침에. 아이고, 남편이 세상을 뜨다니 남편은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정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는 남편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부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도 가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저랑 서울 구경도 가기로 했잖아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잃고 온 아들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아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내 슬픔은 마음에 갇히고 아들을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병에 걸리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일상이 정신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구를 챙길 시간도 없었죠. 엄마, 나 내일 우유 가져와. 엄마 금고에 있어. 거기서 꺼내가. 엄마, 그리고 나 체육복 소리 나는 거 있잖아. 할머니한테 말해서 빨아달라고 해줘. 그래? 엄마, 할머니 병원 모셔가야 해서 정신이 없다. 엄마, 나도 아파. 어디가? 어디가? 아파. 무엇이 아프다고? 전구야, 엄마도 할머니도 아파. 지금 다 아파하고 있어? 할머니는 나이도 많으니까 더 아프신 거야? 우리 아들 정구는 스스로 잘 할 수 있어. 할머니 나오시면 엄마가 더 신경 쓰니까. 전구야, 엄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도 아파. 정구야, 마음도 아프다고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뒤로 하고 저는 시어머니 돌보다시네 신경 썼어요. 하지만 2년 뒤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라하여 천국으로 가셨고 이제는 제가 앞으로만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구는 2년 사이에 제가 생각했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춘기에 진입해 학교를 소홀히 하고 친구들을 때리거나 돈을 훔치는 등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었죠. 정구야,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야? 아, 몰라. 너 정말 왜 그런 생활을 하니? 학교는 왜 안 가고 엄마가 용돈을 줄 때인데 돈을 훔치고 다니는 거야? 왜 그랬어? 원래 날 돌봐주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평소대로 돌봐주세요. 그리고 금고에 돈 좀 넣으나 신분을 보니까 돈이 별로 없더라. 박정구는 아버지가 떠난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꾸 엉망이 되어만 가고 전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능한 녀석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은 중상위권에 있어 선생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머니, 전구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공부에 흥미를 가지면 상위권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반항적인지 전구를 잘 설득해서 대학에 갈 수 있게 어머니가 잘 돌봐주세요.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는 신경이 필요한 것 같고 내가 신경을 못 써준 게 원인이고요. 어떻게든 우리 가정 상황을 개선할 것이다. 선생님의 아들은 20대까지 방황을 해왔고 내 자신도 나이가 들어간다. 아들은 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신중해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를 상처 주기만 했고 이젠 그만이야. 너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아파. 아버지의 떠날 때 어린 날이 얼마나 상처일지 알 수 있다. 그동안 너에게 못해준 것을 다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우리를 제대로 살려보자. 항상 그럴게. 이제 일도 그만두고 결혼해서 손주도 안겨줄 거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정말로 30대 후반의 부동산 경매로 눈을 떠서 지식을 쌓으며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다. 공부가 익숙하지 않아 부동산 중개 자격증에 낙방을 여러 번 했지만 5번의 잔고 끝에 부동산 중개사가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 전문가로 성장했다. 엄마, 아빠 땅에 이상한 것이 있어서 아빠가 안 팔려고 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 맞아. 그 땅으로 뭘 할까 생각했는데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아서 팔려고 했었는데 너 덕분에 큰 이익을 얻게 됐어. 엄마, 아빠 땅뿐만 아니라 내가 사놓은 집과 건물들도 지금 가치가 엄청 오르고 있어.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야?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진짜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정고야, 내일이나 모레면 50인데 가정을 일구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나도 너 닮은 손자한테 한번 안겨보고 싶구나. 솔직히 여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마음에 드는 여자도 못 만나고 길이나 열심히 할게. 사실 아들이 바른 길로 가면서 일도 잘 되는 게 정말 행복했었어.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 많아지는 법인지. 아들이 자리를 잡고 일도 잘 풀리자 이제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도 입도 뻥긋 못하게 되고 늘 자리만 지키며 며느리, 사위, 손자 이야기만 듣게 되었어.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사준 스카프 예쁘지? 우리 며느리가 미술을 전공해서 보는 눈이 다르네. 어떻게 이쁘지 이쁘다 나도 사랑하다 할까. 이번에 우리 손자 영재가 입학해서 거기는 머리 좋은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 알지 너를 닮았는데 그렇게 똑똑해서 내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춘자야 친아들은 아직 좋은 여자 만나야 할 텐데. 애가 이름은 푹 빠져서 결혼할 생각을 안 하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만날 기회가 줄어들어. 나는 충심이라도 줄어줄까 하다가 아니야 몇 번 해주려고 했는데 세쿠가 싫다고 하더라고. 시댁 체력도 뛰어난데 치즈만 오면 완전히 부자 같더라. 그래도 요즘 여자들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남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아이로도 취급 안 하고. 우리 아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쉰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는지. 저는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건물 하나를 사게 됐어. 처음에는 제 명의로 하려고 했으나 전 건물을 돌볼 자신도 없고 힘도 없어서 아들의 명의로 하라고 했지. 그런데 그 건물을 사고 나니 아들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집에 오면 항의했어. 정말 이번에 건물을 잘못 샀나 봐. 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라 한 사람이 들어왔던데.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예전 성격 같아서 그냥 확정구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봐. 너도 예전 성격 나오면 엄마 진짜 못 산다 알지? 알겠어요. 내일 가서 그 세입자 만나봐야지. 안 되겠어요. 그렇게 아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세입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세입자는 남자가 아닌 여자였고 그곳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고만장하던 아들은 출판사 대표를 보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키만큼 높은 원고 뭉치 옆에서 원고를 보며 일하는 모습에 아들은 반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작은 출판사라 아직 수입이 거의 없어서 월세가 밀렸네요. 얼마나 돈을 못 벌길래 그렇지? 번역하면서 괜찮은 책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제 마음처럼 되질 않네요. 3개월 드릴 테니까 밀린 월세 일부라도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그 여자에게 3개월이란 시간을 줬고 아들은 그 여자가 돈을 벌 수 있게 난 몰래 출판업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여자가 번역하고 있는 책들을 보여주었죠. 사업이나 출판에 실패한 캐릭터가 건물 세입자인 박 사장에게 출판을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캐릭터는 박 사장의 판단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여 동의를 얻기 위해 박 사장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박 사장은 현재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 캐릭터에게 출판이나 사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길을 찾도록 권유합니다. 캐릭터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남편과 이혼한 적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한 여자에게 흔들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 마음에 지금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정말이야. 뭐 하는 여자야? 나이도 비슷하고 전에 이혼한 애 둘을 혼자 키우는 사람이야? 나는 순간 마음이 어지러웠어. 하지만 내가 아낌없이 키워준 내 아들이 그런 여자랑 결혼할까? 이 여자가 그리 좋아서야? 네, 그리고 이혼하고 애를 키운다고 하니 예전에 엄마도 그 생각이 났어.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을까?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 이 말을 듣고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 나는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고 그 여자와 결혼했어. 아들은 사랑에만 믿음을 갖고 며느리와 그녀의 아이들을 포근히 안았어. 그리고 나에게 부탁했어. 엄마, 그 여자는 안쓰러운 사람이야. 그 집 아이들도 내 자식처럼 키울 거니까 엄마도 사랑으로 대해 달라고. 또 결혼 전 그 사람과 약속을 했어.
나의 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이야, 아기를 낳기로 했어. 나도 이제 50대 중반이고 자식이 필요하지. 엄마에겐 손주 안겨드리고 싶고요. 아이고 아이고, 며느리가 마음이 천국구나. 그래,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나도 며느라기 애들도 내 손자라 생각하마 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핏줄을 낳아준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하늘로 가고 나서도 워낙에 시댁이 가진 재산이 많아 저랑 아들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선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 후 매일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보, 우리 윤이 아주 실력이 좋대. 미대 진학하기로 마음 먹었어. 더위는 윤이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 내가 돈 없어서 뒷바라지를 못 해준 거지. 뒷바라지만 해주면 우리 윤이 좋은 작가로 성공할 거야. 그래, 나도 우리 딸이 좋은 작가가 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주님 말이야, 펜싱 하려고 해. 근심은 펜싱이 적성에 맞나 봐. 그걸로 대학 진학도 생각 중이고. 언니, 내일 모르면 20살인데. 지금 펜싱을 시작해서 어떻게 대학에 진학하려고. 그리고 지난번엔 축구였잖아. 축구도 하다가 금방 그만뒀는데. 기본은 펜싱 다시 좀 생각하라고, 여보. 아이들 꿈을 좀 응원해주면 안 돼. 난 돈 없어서 아이들 꿈을 지원해주지 못했어.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그런데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 그런데 미래를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지. 우리 윤이 우리 자식이잖아. 우리가 믿어줘야지. 누가 믿어줘? 알겠어. 그렇게 하라고 해. 정말 여보, 정말 고마워. 애들이 당신한테 엄청 고마워할 거야. 잘 되기만 하면 뭔들 못 해주겠어? 맞아. 그리고 여보, 이번 책은 대박이야. 번역해보니까 이거 완전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릴 것 같더라고. 판 것만 사면 우린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야? 또라니, 이번엔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아들은 새 식구 권사하느라 매달 1,000만 원 이상 생활비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든 아들의 모습을 보고 며느라기를 불러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일하느라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뭐 늘 하던 일인데요. 둘 다 예능적으로 진로를 잡았다던데 그쪽으로 우리 손자들이 실력이 좋은가요? 내 자녀들이 예능적으로 아주 잘하네요. 잘 케어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어미야 준희 씨, 윤희 씨 결혼할 때 자녀 같이 잘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부탁했고, 그러나 솔직히 보기엔 여러분과 자녀들은 정부로부터 돈만 받고 해야 할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무요. 솔직히 여러분 결혼할 때 정부 아이 낳겠다고 약속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소식이 없네요. 임신할 생각은 있나요? 당연히요. 그리고 어머니 통화? 윤희 씨는 나이가 적지 않은데 노력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돈벌레처럼 취급되는데 기분이 좋지 않네요. 돈벌레? 그런 말한 적이 있나요? 솔직히 준이랑 윤이 저희 집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자녀들 보지 못했으니 할머니 걱정도 안 한다고 합니다. 너도 그렇다고요? 뭐가 그리 심하게 말하시네요.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자녀들이 새아빠 알게 생각만 할까 걱정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셨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며느리는 저에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말만 가족이라고 할 뿐 내 아들들만 쏙쏙 빼먹는 거머리를 같았죠. 하지만 며느리로 받아들였기에 이것 또한 제가 안고 가야 할 숙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하는 짓은 도를 넘었습니다. 며느리 딸은 결국 미대 진학에 실패했고 재수를 한다며 개인 레슨을 받는다고 계속 아들의 돈을 뜯어냈고 그 아들은 펜싱을 하다가 갑자기 공부를 한다며 과외 선생을 붙여야 되니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언젠가는 큰일 나게 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당신 왜 자꾸 잠자리를 거부해? 애가 싫은 거야?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이렇게 미루면 어쩌자는 거야? 지겨워. 그놈의 아예 난 지금 책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애타령이야? 책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내서 대박 나고 생각하자고.
제발 아들은 그 속마을을 듣자마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나도 지겨워 돈 벌면 뭐 해 성과가 없는데. 나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줄 알아주니 윤희한테 들어가는 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 도대체 제대로 알고 애들 교육시키는 거야. 당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어.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돈벌레처럼 취급되는데 기분이 좋지 않네요. 돈벌레? 그런 말한 적이 있나요? 솔직히 준이랑 윤이 저희 집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자녀들 보지 못했으니 할머니 걱정도 안 한다고 합니다. 너도 그렇다고요? 뭐가 그리 심하게 말하시네요.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자녀들이 새아빠 알게 생각만 할까 걱정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머리가 이가동에 메말라서 번역을 복잡하지만 깔끔하게 해볼게요. 하지만 이야기가 음악적이도록 하기 위해서 원문의 디테일한 맥락을 완벽히 녹여내긴 어렵겠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씩 벌면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겠어? 좀 서로에 대해 솔직해지자. 내일까지 통장에 준이 윤이 레슨비랑 과외비 넣어놔. 난 피곤해서 먼저 잘게.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생활비를 줄이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 그리고 새로운 판권 계약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기일이라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기가 정오가 지나도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겁니다. 전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했죠. 어미야, 어디 있니? 집이죠. 너 오늘 시아버지 기일인 거 모르니? 알아요. 그런데 왜 안 오니? 몸이 어디 안 좋은 거야? 아니요, 차비가 없어서요. 뭐 정구 씨가 생활비를 확 줄여서 차비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니? 돈을 안 주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애들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돈줄을 끄는 이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지 어쩌겠어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가슴을 후벼락 맞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속상한 막해버린 며느리에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했다. 저녁에 아들이 와서 며느리와 아이들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왜 안 왔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차비가 없어서 못 왔다고 대답했다. 차비가 없어서 돈이 부족하다는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애미를 돌보기엔 지쳤다. 정말 예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아들은 내가 해결할게요. 속상해 하지 마세요 라며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기겁해했다. 애들과 며느리는 영화를 보며 즐기고 있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넌 나가 하고 했더니 그리고 말했다. 며느리와 애들은 아들을 무시한 채 계속 영화를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면대라 하고 말이지요. 아들이 매일 술만 마시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 빌딩에서 며느리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산부인과였고 혜미야가 아빠를 식별하려 했지만 못 들었습니다. 나도 몸이 아파서 산부인과를 찾아갔고 혜미야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 순간에 정체감을 느끼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를 찾아가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혜미야, 혜미야. 문을 열어라 얼른. 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프다고 어디가 그냥 몸살이에요. 저 좀 쉬고 싶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전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좀 전에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거 봤어? 네, 그거 검진 받으러 간 거예요. 별일 없었어요? 뭐, 좀 끝까지 시애미를 속일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내 손자 죽였잖아.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너 병원에서 나오는 거 보고 바로 확인했어. 혼자서 그렇게 임신하고 내 손잡이 나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인내하며 살았는데 내가 감히 나한테.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네요. 저 박씨 집안에 낳기도 싫고
저렇게 돈도 안 주는 당신 아들 와이프 모를 타기도 짜증나요. 내리세요. 아들도 예전에 주먹 좀 썼다던데 엄마 유전자를 닮았나 때리라고요. 때리면 치료비 아주 두둑히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부엌에서 끓고 있던 미역국을 한 바가지 퍼서 며느리한테 부어버렸습니다. 내 손자 죽여놓고 지금 미역국을 먹을 생각을 해? 나쁜 년아. 너 언니 새끼들 중요하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 새끼 건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치료비 내가 오늘 너 죽도록 패고 치료비 원하는 대로 드마이. 나쁜 년아. 전 물에 불려놓은 미역까지 며느리 얼굴에 발라버리고 머리채를 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새끼가 중요하며 내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미친 할망구. 이거 안 놔? 그렇게 며느리랑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상황을 빨리 파악했죠. 너 결국 내 아기 연애 이런 내라고.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가만히 안 돼. 완전히 죽여놓을 거야. 정신 나간 년이 돈벌레 같은 일버러지 같은 새끼들 데리고 당장 꺼져. 당장 그래? 나도 너랑 살 생각 없어. 이혼하자고. 난 너 좋지. 분명히 말하는데 난 몸이 안 좋아서 중절 수술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이거 하나 알아야지. 난 내 자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네 자식들까지 내게 위자료를 잘 챙겨주어야 할 것이다. 돈을 잘 준비해라, 이 미친 녀석아.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반으로 나눠야겠지. 너와 내 자식들도 먹고 사는 게니까. 내 아들은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 그리고 나는 저런 인간들이 내 아들 돈을 빼앗을까 걱정돼. 전구야, 얼른 변호사를 찾아보자. 안 그러면 여자가 이젠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 몰라. 그 여자는 죽을 만한 여자인데 무슨 짓을 못할지 모르겠어. 엄마 걱정 마세요. 제일 잘하는 게 대비니까요. 벌써 혼인신고하기 전에 땅과 빌딩 다 명의로 이전했어요. 내 자식을 안 낳을까 봐서요. 아들은 혼인신고하기 전에 조카 앞으로 빌딩과 땅을 명의로 이전해 놓았고 결혼 동안 함께 재산을 일꾼 증거가 없어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다. 아들 앞으로 벌어들인 재산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제 자식들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분명히 말했어요. 맨 놔주면 호적을 내 애들 올려준다고 약속 안 지킨 건 그 여자야. 아이들도 아니고 왜 양육비를 주는지 몰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놓은 상태였고 며느리가 아니라 그 못된 여자는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들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도 마음을 너무 다친 모양이었나 봐요. 하와이 호텔 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하와이로 떠나게 됐어요. 나는 아들 대신 건물들을 가끔씩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이혼을 했다고 하지만 그 여자는 아들 빌딩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내 아들과 나는 그 여자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너 왜 안 나가? 월세 보증금에서 더 떼갈 돈이 있을 때까지 나가면 안 돼? 왜 이래저래 하는 거야? 좋은 말 할 때 당장 꺼져. 내가 엄포를 놓고 건물을 내려올 때 예전부터 건물 청소를 열심히 하는 젊은이를 마주쳤어요. 매번 보면 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 청년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준비 완료했어요. 이따가 들고 갈게요. 이것만 해놓고 먹을 거예요. 얼마나 생신이세요? 저는 18살이에요. 아이씨, 어린데 이런 힘든 일을 하다니. 여기 사장님이 알바비를 많이 주시고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그래요. 이런 멋진 기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그 청년을 보면 참손자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래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할머니가 제 할머님이면 우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쩜 저렇게 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는 돈만 뜯어내려고 눈이 벌게져서 설치는 데의 청년은 사람 자체가 돈보다 더 가치 있게 보이는 사람이니 참 사람 군상이 다양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월세로 보증금을 다 날리고 우리 아들한테 돈을 더 뜯어내려는 심산인지 바로 옆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도 하는 짓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옆 건물 건물주를 꼬셔서 또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우리 건물로 찾아와서 저한테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당신 아들 건물보다 우리 건물이 더 비싼 거 모르죠?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행패야. 할머니의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 친자식처럼 잘 키워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 지금 어디 갔다 온 줄 알아요? 산부인과 나 아이가 졌어요. 뭐씨가 좋아야 나의 마음도 있지? 당신 아들처럼 지질이 궁상의 성질은 지랄 같은 아버지를 내 아이 아빠를 두기 싫어서 그때 중절 수술한 거예요. 앞으로 지켜보세요. 난 건강한 아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왔기에 저는 우리 아들이 여전히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했지만 뭔가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덤덤한 이야기는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이게 또 뭐죠? 너가 면면서 새 아이를 키우러 가는 걸 들은 후로 내 마음이 불안하다. 부디 서로 만나지 말고 그냥 살자. 어머님,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나는 놀랐다. 옆 건물 주인 부인이 자식과 새 아이 남편 혼신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어서 어찌 해결해야 할지 막연했다. 남편은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부인에게 계속 일을 시키고 새 아이들의 교육비를 책임지게 했다. 부인의 자식들은 학업이 잘 되었기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 며느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과 자녀들은 모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어야 했던 말 그대로 공주와 왕자들이었어요. 양말도 매일 달아주고 갖다 주어야 했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밥을 차려주고 정말로 나는 식물이 아니었던 아이들의 새 아버지는 며느리의 아이들이 돈만 쓰고는 성과가 없다며 매일 같이 압박했다고 합니다. 아니, 돈을 벌었다면 성과도 있어야지. 성과란 지금 누구를 소유하는지가 아니지. 야, 너희들 다음 달에 성적표를 가져오면 인용이 없어질 거야. 알았지? 며느리의 아이들은 매일 새 아버지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새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주 똑똑해서 비교를 피할 수 없었어요. 어머나, 우리 은정이 또 점수가 높았네. 그래, 아빠가 돈을 쓰는 맛이 나겠지. 아니, 그들은 맨날 방에서만 게임을 하고 돈을 쓰잖아. 야, 너희들 우리 딸을 보고 배워라.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리석을까?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아닌가, 엄마야. 며느리의 아이들은 천둥구르는 제 노릇이 되었고 며느리와 아이들은 매일 눈물로 살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며느리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임신이 며느리에게 역모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오, 좋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젊었던 시절 상처를 달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나는 여전히 엄마만을 바라보고 있어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될까? 다시 신경질을 내기 싫어 당장 나가라 못된 할망구. 얼마 동안 이럴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화끈거린다. 갑자기 밖에서 구함의 소리가 들렸다. 놀라 나가보니 며느리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다. 그런 말로 할 말은 아닌데 벌을 받을 것 같아 참담하다. 어쩌다 다른 날은 아들의 빌딩을 자주 찾게 되었고 빌딩 청소를 하는 청년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기다린 어느 날 아들이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다. 어머, 어이구 내 아들 고생 많았다. 고생은요 일은 잘 됐고? 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내년이면 제 호텔에서 엄마 칠순 잔치 해드릴게요. 제 잘못으로 엄마 칠순도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너만 괜찮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말만으로도 고맙다. 아들이 온 뒤에는 안정을 찾았고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아들에게 또 다른 인연을 찾게 되었다.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건물 청소를 하던 젊은이가 전화 통화만 했을 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건물주의 아들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알바비를 잘 주어서 그 청년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그 청년은 여전히 대접하고 싶다며 우리 모자를 초대했습니다. 청년은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소박한 돼지갈비집으로 우리 모자를 초대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야 했어요. 전통 요리 중에 이 집이 가장 맛있고 비싸다는데. 아이고. 대접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오랜만에 와서 친밀하고 좋다. 제발 식사하자. 여기 5분 있다면 어머니도 같이 옵니다. 감사하게 인사드리는데, 엄마. 너무 눈이 많이 오고 있어. 넣으셨어요. 엄마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하지만 얼굴은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들도 엄마에게 첫눈에 반한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우 엄마입니다. 너희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지금 와서 조금 늦었어. 아니요. 이제서야 오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아들은 청년의 엄마에게 반했고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청년은 진짜 제 손자가 되어 지금은 누구보다 효자 노릇을 하며 절 늘 기쁘게 해주고 있답니다. 저는 한때 아들이 결혼을 해서 꼭 아들을 닮은 손자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을 버리니 아들에겐 정말 좋은 인연이 찾아왔고 전 그렇게 바라던 손자를 만나게 됐죠. 욕심이 욕심을 낳는다고 저는 내 작은 욕심만 버리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나이가 들어 알게 됐습니다. 욕심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아주 고약한 마음인데도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삽니다. 내가 바라는 게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욕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좋은 인연만 남게 될 겁니다.